지레기전 어트니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우리나라 영어 1타 강사, 자칭 또는 타칭, 그들이 하는 영어 강의를 보면 저는 영주권을 또는 태교권을 보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밑에 걸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이 모국어, 바로 한국어겠죠? 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읽고 그리고 듣는 거 문제 없죠. 그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실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며 그 영어는 단어 암기를 통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엄청난 이론, 바로 문법이죠. 구문 또는 문법 다 같은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이론들을 배우며 단어 암기도 하고 그렇게 3만 단어, 5만 단어 암기해도 영어는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어떤 단어가 다른 문장에선 그 뜻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알고 있는 단어를 하더라도 영어식 느낌은 또 다른 거죠. 알고 있는 문법이라 하더라도 이 분석을 잘못할 확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게 한두 개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학교에서, 그리고 자칭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인터넷에서 했지만 지금은 더 파급력이 강하죠. 그들이 하는 것이 꼭 정답인 것처럼 저는 영춘권, 태극권을 하는 그러한 중국의 무술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보시는 이 문제 35번 2019년도 사관학교 불필요 문장 고르기인데요. 여러분 1분 10초 안에 이 문제 읽고 관계 있는 문장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여기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으면 그 속도가 절대 빠를 수 없습니다. 영주권이든 어떤 무술이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처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영상을 뒤에 보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긴 코미디인지.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타 강사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강사일 겁니다. 자칭일 수도 있고 타칭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다 그렇진 않겠죠. 제가 99%로 얘기할게요. 다 아닐 겁니다. 설마.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인지 저는 똑똑히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재능이 없어서냐? 학생들이 그러면 재능이 없어서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언어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진 않아요. 말을 못하는 학생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 뺀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어를 다 하죠. 재능은 이미 호모사피엔스라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언어의 재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조금 더 늦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언어를 하거든요. 누구는 1살에, 2살에, 3살에, 5살에 누구나 언어를 하죠.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다 합니다. 웬만하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그런데 이상하게 영어만 되면 그렇지 않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현실성 없는 강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마법과 같은 강의 때문이에요.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하면 영어가 될 것이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번역한다면 괜찮아요. 이거 한번 해석하는데 이 두 문장 보이십니까? 한 하루 줄게, 하루. 이게 번역이에요. 번역은 영화에 나오는 번역이나 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갖고도 하루 이틀 정도 소비할 수 있어요. 그게 번역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다 번역을 가르치면서 아니라고 하죠.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제 조카, 예, 그 학생 고3 때 우리나라 1타 강사라는 애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그 애 강의 듣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다. 근데 이 학생은 제 조카니까, 조카는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믿더라고요. 믿음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사람의 재밌는 농담, 그 사람이 될 것 같은 어떠한 포즈, 이건 뭐라 한 가지로 말하기 힘들어요. 그 종합적인 판단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얘를 망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재수를 합니다. 그 당시 등급이 2, 3등급을 맞았어요. 영어 수능에서 재수를 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고 나서 또 재수 학원도 다닙니다. 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대느라 당연히 힘들었겠죠. 부모들은. 재수하면서 꾸준히 그 강사의 커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강사예요. 그 강사는 자, 삼수합니다. 꾸준히 따라갑니다. 사수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학 갔습니다. 등급은요 똑같았습니다. 제가 7일의 기적이라고 말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정말 7일이 오릅니까? 라고 물어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니요. 하루 만에 오르기도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거 사기 아니냐? 아니, 하루 만에 가능했던 이유는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을 그냥 저는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물론 모든 학생이 다 하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더 걸리긴 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조카처럼 좀 4년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거는 안 되겠니? 4년이면요 100%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7일에 가능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선생님 따라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 없나요? 저한테 4년 따라오는 학생? 참 부럽네요. 적어도 4년이면 100% 돼야 됩니다. 이게 뭔 짓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춘권을, 태극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두들겨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재능 있는 아이들은요, 그들의 아주 극도로 정서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상주의적인 그런 걸 갖고 있겠죠. 그런 아이들 흔히 엄청난 갭을 느껴요. 이 갭이란 건 어떻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과 그 상황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고 그것이 또 현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고 그것 상황이 또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 두 사이에서 갭을 느낀다는 거죠. 이 띵즈란 말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요. 현재는 이란 말을 했어요. 현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찾아보세요. 띵에 현재라는 뜻이 있나? 없어요.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단어를 띵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것이라고 사전을 백날 에어봐야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1:1 대응이 안 돼요. 영어는요. 그래서 단어를 3만 단어 5만 단어 외워도 영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 두 사이에서 갭을 느껴요. 가족에서도, 학교, 커뮤니티, 공동체, 더 큰 사회에서. 이렇게 그들의 아주 날카로운 정신, 그리고 샤프한 사고, 그리고 추론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요 스스로 분명 명백히 보잘것없는 것, 탐욕, 빈곤, 부패, 폭력, 학대, 오염, 위선, 사회의 다른 결함들을 분명 인지하게 돼요. 그걸 알게 돼, 자신이 안다는 걸. 그들은 바로 낙심하고 환멸을 느끼죠. 그 밖에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도하며 재빨리 사회 또는 행동의 규범을, 그들의 또래 집단의 그런 규범을 따라갑니다. 수능합니다. 아닌 거 아시겠죠? 3번이에요. 물론 이건 지워야 되고요. 예, 잘못 들어간 거죠. 불필요 문제 고르기 됐습니다. 3번이고요. 이러한 핵심이 뭐지? 라는 태도, 근본이 뭐야? 라는 태도의 결과로 그의 지적인 재능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요.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일부는 중도 포기하게 되죠.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사회에서도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그들은 삶이나 또는 어떤 커리어를 찾게 돼요. 바로 다를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적 위선과 다른 사회적 측면들, 바로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떠나거나 다를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거나 또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일 수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지금 이 문장을 쭉 보셔봤잖아요. 저는 재능아 있는 아이들을 못 발견했을까요? 제 강의 경력이 그래도 25년 이상 넘는데요. 학교에서도 특강을 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또 특강으로 나가서 우수한 학생들도 가르쳐 받고, 그리고 단과학원에서 수많은 학생들, 10,000명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런 학생들도 강의를 해봤고, 평범한 학생들도. 근데 평범한 학생들 중에는 재능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뛰어난 감수성을 갖고 있고요, 이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정말 언어적인 능력도 굉장히 날카로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요. 이들의 태도가 이거에 갖고 있어요. What is the point? 라는 태도. 단어를 왜 암기해야 돼? 문법이 정말, 문법으로도 영어가 되는데, 우리말이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반발심을 갖고 있죠. 학교의 수업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단어를 왜 암기해야 돼? 정말 암기하는 거 싫어, 난. 왜 해야 되는 거, 영어는? 이렇게까지 들어가죠.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 거 도대체? 우리말도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한 거야?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그들은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럼 이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본질이에요. 영어를 단순한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관점을 떠나서 언어라는 특질을 본다면 되게 신비하고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암기하는 건 누구나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문법으로 하는 거 당연히 애들 싫어하죠. 그러나 학교와 학원에 일탈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학교보다 더 할 겁니다 아마, 일탈 강사들의 영향력이, 그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을 퍼붓고 있어요. 문법적 분석이나 이런 거 막 퍼보니까 학생들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는 거죠. 이거 환멸을 느끼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 환멸을 느끼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떠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영춘권, 태극권 하는 이 영어 교육이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문법 몰라도요, 영어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저 문법 조금 알아야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휘를 암기한다고요? 암기하세요. 그러나 문장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자, 영상을 보고 보세요. 영춘권, 태극권, 이런 거 이론적으로 분명 있을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리는 거거든요. 끌리는 데는 반드시 이론적인 뭔가가 있어요. 사람들 끄는 요소가 바로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이 현실에서는 먹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주권에 이 한 사람들의 몸을 보세요. 몸이 어떻습니까? 배 나오고, 배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배가 나오면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근력이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 내공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공. 무슨 내공이 무슨 만화 쓰는 겁니까? 우리의 근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든 하든. 자, 영어는 어떨까요? 단어 암기, 문법, 그래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해석. 뭔가 이론은 그럴싸해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100%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내공이 아니에요. 진짜 내공은 바로 현실에서 주먹을 피하는 겁니다. 날라오는 주먹을 맞으면서 무슨 내공이에요. 이런 것들은 현실에 적용하기 되게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한 문제를 1분 10초 안에 해석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40문항, 50문항, 28문항 이걸 연달아 한다는 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충격을
주먹이 날아올 때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먹을 똑같이 때리더라도 상대에게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운동을 불가능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민감한 정신력으로 이 문장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니까. 내가 1분 안에 쭉 읽고 이거를 정말 영어처럼 우리말로 바꾼다 하더라도 영어처럼 확 받아들일 수 있는가 빠르게.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날카로운 정신력이에요. 민감성이에요. 이 민감성은 언어에서도 필요합니다. 예, 그것을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영주권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문법하고 뭐 단어 암기하고 그럼 될 것 같죠? 안 돼요. 자칭 일타 강사들이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잘 되는 애도 있던데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거는 그 학생이 뛰어난 거예요. 이들한테 안 배워도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무술에는 시샤오둥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이런 영춘권 같은 전통 무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뀐 거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샤오둥처럼 될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영춘권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세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받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기 쉬워요. 이제 그 세뇌를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어 하루 만에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쓸데없는 거에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본질에 들어가서 처음 맞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몸을 단련하셔야 돼요. 그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